되게 단순한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시 전형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대부분 다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논술 전형이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수시 전형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뭘까요? 나는 제일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전형을 몇 개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6학종을 쓸 거냐, 6교과를 쓸 거냐, 6논술을 쓸 거냐, 아니면 조합을 맞출 거냐. 그 조합을 맞춘다면 어떤 조합을 맞추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데 막 매몰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이 각각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평가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신 성적의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아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에 역량을 증명하는 학생부,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역량을 증명하는 학생부가 제대로 된 역량을 증명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면 방향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게 출발점이라고요.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저의 지원 전략의 근거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될 것 같아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 학교의 내신 평균,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저애보다 낮아요. 그런 컨셉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1점대의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의 1점대의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얼마나 붙었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여기. 역량을 증명한 학생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학종을 지원해도 된다.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하겠죠. 실제로 면접도 3배수, 대부분 3배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3배수 안에 아니 붙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고요. 선생님 저 말 잘해요. 말 잘하는 거랑 면접이랑 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이 과학을 이것과 관련해서 면접에 대한 특강도 따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진짜 내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나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면접에서도 3대1의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붙는 학생보다 떨어지는 학생이 많다고요. 제가 선생님이 항상 수험생들 만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아니 넌 왜 그렇게 합격한다고 확신하고 있지? 자기는 붙는데 근거가 뭐야?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근거 없이 지원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건 확실한 근거를 만드는 싸움이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이 있어야 그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고민을 해보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내신 성적이니까.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이제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거죠. 내신 성적이 요즘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자격 기준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수 있는 면접과 서류들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근래 논술은 무조건 논술력이 베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논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 전략의 실패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진다. 그게 대략 평균적으로 한 70% 수준이라니까 7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논술 전형에서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진 건 전략적 실패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은 전략적 실패예요. 어떤 전략을 실패한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전략적인 실패인 거죠. 여러분들의 19강의 선생님이 이건 강조했으니까 여러분의 공부량과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략적 실패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일단 수시 지원조합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쨌든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이 자격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장 추천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3합 7, 2합 5, 2합 6 수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3합 7, 3합 6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학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3합 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 2, 3이에요. 4개의 영역에서 3개의 영역에서 2, 2, 3이 나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대학을 쓸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이 정도 대학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예요. 2합 5다라고 이야기하면 2, 3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런 수준의 대학들을 지원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도전해 봄직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즐거움들을 포기하기만 하면 돼요. 뭐 그게 뭐라고? 핸드폰하고 그죠? 동영상 보고 쇼츠 보고 그게 뭐라고?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죠? 이런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핸드폰 하느라고 못 가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잘 생각해서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6이에요. 둘둘둘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을 교과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조합을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면접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특히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3개, 학생부 종합 전형 3개 뭐 이런 선택지를 많이 고르거든요. 아니면 내신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강의에서 봤던 이야기다. 그죠? 내신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교과 4학종 내지는 4학종 2교과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 아니면 6학종 이렇게 쓰는 학생들의 분류들을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베이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전제로 해야만 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니까 2합 4 수준의 대학들이에요.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30-4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30-40%의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지균을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균을 썼어요. 그래서 학교의 대표가 되어서 서울대를 1단계를 통과했어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졌다? 아하,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공부량의 베이스는 얼마라고요? 기본이 14시간 정도다. 그러니까
원서 제발 원서 쓰고 난 전에도 이 강의를 보는 즉시 여러분들 공부량을 맥스로 끌어올린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여러분 원서 쓰는 대학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붙으려면 그만큼의 준비를 해줘야만 한다.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꼭. 이제 학생부 교과 수준의 1, 2등급 수준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을 있는 대학과 면접이 없는 대학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신을 봤을 때 1, 2등급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3등급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4등급은 쉽지 않아요. 학생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4등급 학생이 붙기는 붙어요. 그런데 비율이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건 어디?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도 조금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니까 1등급, 2등급. 그래서 여기에 한 거예요. 교과 수준을 봤을 때 1, 2등급 수준이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다, 면접이 없다. 그럼 난 면접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면접에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하는 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이 없다라는 건 서류 1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수준을 선택을 할 수가, 이런 대학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내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쓸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면접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면접에 가서 놀랍게도 이 학생이 선생님하고 면접을 연습할 때는 사실 면접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선생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똑똑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많이 시키고 발표도 많이 시켜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면접에 사실 되게 자신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별 준비는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면접실 문을 딱 여는데 세상이 하얗더래요. 그래서 넌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했는데 면접이 가서 10분 동안 놀고 나왔는데 어떻게, 아니 진짜 눈이 안 보인대요.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어찌 자리에 앉았는데 울기만 하다 나온 거죠. 그 학생 당연히 떨어지고,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과의 익숙함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정말 낯선 사람,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나올 때 내가 그걸 버틸 만한 능력이 있냐가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내성적인 학생이다, 뭐 나 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라고 해서 이게 면접이 불리할 거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성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낯선 상황에 대한 압박감을 버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건 내성적인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면접 특강을 들으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듣고 고민을 하시면 돼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수준이 2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쓰고 싶고 면접도 없거나 면접이 있다, 난 면접이 있는 대학만 골라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런 류의 대학들을 쓸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교과 등급 1, 2등급 수준이냐 교과 등급 2, 4등급 수준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밸런스를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 등급의 면접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학생부가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량을 증명하는 학생부가 있다면 1, 2등급 정도의 내신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난 수시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난 오로지 수시로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 수능 전은 아무래도 좀 더 경쟁률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지원 조합의 논술 조합을 한번 살펴봅시다. 논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베이스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의 논술 3합 4 수준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3합 6이거든요. 둘둘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합 4도 쉽지 않은데 2합 4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 논술에서 2합 4 적절해요.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70% 정도의 학생이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들을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3합 6 수준에서 이 정도 대학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대가 조금 빡세죠. 그죠? 일단 올해 논술을 시작을 새롭게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높게 설정을 한 거예요. 내년은 낮아지거든요. 이건 조금 너무나 강력한 수능 체제라서 실제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4합 8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엄청 높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낮출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을 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경쟁률이 높다는 걸 감안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수능 전 논술이고요. 뒤에 부분은 수능 후 논술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과형 논술 수능 최저 없고 수능 최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수시 지원 전략 이제 순실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상위 5개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우수자 내신 성적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SSU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 상위 5개 학과를 보니까 중어 중문, 불어불문, 국제법무, 국어국문 그리고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이렇게 해서 나타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높은 학과들이 문과에 조금 치중되어져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대로 SSU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니까 의생명 시스템학부 58대 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 5위로 나타난 게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27대 1 나타납니다. 경쟁률이 상위권 학과는 확실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논술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상위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하위 5개 학과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수시 전형 전체에서 최고의 전략 최고의 전력 전문가 윤윤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전략은 추가 합격 1개. 이게 최고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 합격 여러 개 나타나는 것도 최고의 전략이 될 거고요. 최초합도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최초합 하나 그리고 추가 합격 5 이런 전략을 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잘 안 돼서 최초합 하나만 하더라도 대학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최초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근거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 근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경쟁률 하위 5개 학과를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공학 전공으로 가면 4.9대 1. 마지막 글로벌 미디어 학부 4.4대 1.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독교 학과는 학과 특색이 있으니까 빼고요. 물리학과 9.5대 1.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그 다음에요. 논술 전형을 쭉 이야기를 하면 가장 낮은 학과의 벤처 중소기업학과 9.7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시 지원 전략의 숭실대에서 입결을 살펴보면서 이런 근거를 또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 있겠죠. 그죠? 학생부 우수자 전형, SSU 미래인재 전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위 5개 학과의 70% 컷이에요. 70% 컷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고요.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70% 컷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다. 왜? 학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 학과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하위 5개 학과가 필요하겠죠.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학과의 특성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만 미래인재 전형의 학과의 특성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컷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놓고 보면 숭실대학교의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 100%예요. 1단계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서류를 3배수 선발하고 50대 50 면접 50% 본다. 수능 최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본적인 전략들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수시 지원 전략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시 경쟁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어떤 학과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인 SSU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이 경쟁률 마지막 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상당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직전 경쟁률을 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직전 경쟁률은 마감날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경쟁률. 그래서 전체 숭실대 전체 13대 1이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5대 1, 학생부 종합 전형 15대 1, 논술 경쟁률 20대 1이었거든요. 근데 마감 경쟁률, 최종적으로 합산한 마감 경쟁률을 보면 15.82대 1.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6대 1, 6.6대 1로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숭실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논술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17대 1, 논술도 25대 1로 증가하게 되는 마지막 이제 2시부터 6시까지니까 4시간 동안의 경쟁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전 이후에 지원한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00명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지원하진 않는데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교과별 경쟁률을 쭉 보고 학과 단위의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인원이 4,000명 정도 된다. 이 4,000명의 변수를 좀 고민해보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 낮은 학과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전략적인 판단이 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교육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19강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떻고 논술 평가 요소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특징이랑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최종 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그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과 나의 특징이 좀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시 지원 기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의 경우에 마지막의 경우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이거거든요. 마지막 발표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전 경쟁률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마지막 전략적인 고민을 학과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부류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방송이 아니면 이게 해결 방법을 딱 알려주긴 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눈치 잘
고민하세요. 마지막 학과 마지막 경쟁률을 보는 이유는 경쟁률이 높고 낮은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직전 경쟁률과 마지막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를 고민해 보면 돼요. 모두 다 상식적으로 그 학과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학과를 비켜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시 접수 마지막 날 마지막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 된다면 그런 고민을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선택들을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피해가서 낮은 경쟁률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